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언제부터 계엄을 하려 했나 지난 1년간 모든 국민이 가졌던 의문인데요. 특검은 그가 권력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일찍이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1년 만에 나온 이 계엄의 진상이 오늘 수사 결과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발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를 밝혔는데요. 앞서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처럼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가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결과를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에 벌어진 야권의 국정방해가 원인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거야의 입법 독재,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계엄 근거로 삼았었죠. 그런데 특검이 확인한 계엄 준비 시점은 이보다 6개월이나 앞섭니다. 근거는 일명 노상원 수첩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수첩엔 계엄을 발동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 보직인 방척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에 대한 인사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최소한 이때부터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총선 전후 언제 할지 검토했을 거라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그보다 무려 1년 앞선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2022년 7월 8월 무렵에는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했다는 시기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됐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윤 전 대통령이 된 계엄의 근거들은 나중에 갖다 붙인 것일 뿐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라는 게 이 특검의 결론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는 동기도 포함됐을 거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계엄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김건희 씨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계엄 선포 후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다 망했다고 질책하면서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왜 12월 3일로 정했느냐를 두고도 여전히 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수사로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네, 확정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추정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특검은 12월 3일이 미국 상황을 고려한 날짜로 봤습니다. 이 수첩에는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기재가 있었고요. 앞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 역사를 봐도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 이후 대통령 취임 전 혼란한 시기에 계엄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한간에 무속신앙에 기대서 계엄 날짜, 거사 날짜 골랐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돌았지만 이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특검은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건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이번 특검이 역대 특검 중 가장 수사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성과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검찰의 그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다 밝히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규명해서 재판에 넘긴 건데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가 나오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의 뻔뻔한 거짓말이 판명되기도 했죠. 오늘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위가 높으면 작은 보폭의 걸음도 큰 내란 동조, 협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지위와 함께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헌법적 책임이
정치적으로만 문제될 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을 이용하려 한 일반이적 혐의를 규명한 것도 이번 특검의 성과입니다. 네, 이 계엄과 관련된 이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특히 이 사법부 개입에 대한 의혹도 좀 궁금한데요. 예, 내란 특검은 처벌만이 아니라 진상 규명 자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 조사하고 이번에 밝혔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 등의 내란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검찰과 국정원이 계엄 당일에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된 증거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이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이 피고인 중 첫 판결 선고도 나왔습니다. 예, 내란 혐의 관련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이었는데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계엄에 앞서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을 구성하려고 군에서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가 있었고요. 또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법원은 이 특검의 공소 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부 정다운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